홈디포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. 이런 소매기업, 유통기업 중에 이제 거의 처음으로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 0.7%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홈디포는 어떤 기업이냐면 뭐 가정용 인테리어, 리모델링 자재를 판매하는 회사이고요. 약간 창고형 점포입니다.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창고형 매장 그 어디죠? 그렇게 아니 이마트 말고 이렇게 뭐 조립해서 쓰고 그 있잖아. 뭐 물건들 되게 많이 파는데 이렇게 가구들 뭔지 알 것 같아요. 그죠? 네, 상호 기억 안 나죠? 아무튼 뭐 그런 기업과 네, 뭐 하여튼 이런 데가 좀 합쳐진 그런 창고형 매장입니다. 나 요즘 왜 이렇게 이런 이름들이 생각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. 미치겠습니다, 진짜. 기억나시는 분들은 댓글에 올려주세요. 이 뭔데? 그렇죠? 네, 아무튼 홈디포가 그런 회사인데 자,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. 전년 대비 2% 매출은 감소를 했지만 예상치를 웃돌았고요. 동일 점포 매장 매출 성장률도 마이너스 2% 기록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한 마이너스 4.5 예상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괜찮았습니다. 그리고 주당 순이익이 전년 대비 8% 감소하기는 했습니다만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잘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일단 실적 자체는 합격점이에요. 그리고 연간 매출 가이던스 성장률 가이던스겠네요. 얘 마이너스 2%,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 가이던스는 마이너스 5%, EPS는 한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3% 정도 가이던스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난번 실적 발표하면서 공개했던 것과 수치가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요 자체는 뭐 큰 충격은 아니었고, 그러니까 뭐 실적부터 가이던스까지는 다 오케이. 근데 이제 회사 측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확실히 소비자들이 고가 품목에 대한 지출은 많이 위축된 게 확인이 된다. 좀 사더라도 짜잘짜잘한 것들은 많이 사는데 좀 고가품들은 좀 아끼기는 하나 봐요.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됐고 그래서 아마 올해 매출 역성장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. 앞서 이제 가이던스에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뭐 그때 그냥 받아들여지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홈디포가 이제 150억 달러 규모 이제 자사주 매입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오늘 주가는 전반적으로 올랐어요. 그래서 앞서 소비 지표도 좋았고 홈디포도 실적 보니까 양호하고 그러니까 그냥 소비 경기 괜찮구나라는 게 계속 좀 확인이 된 거죠. 이제 두 번 그래 이케아 네, 우리 스페님이 드디어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. 네, 이케아죠, 이케아. 네, 이케아가 기억이 안 나서 이케아하고 뭐 이런 것들 짬뽕 해놓은 뭐 그런 매장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. 홈디포는. 자, 두 번째는 테슬라입니다. 테슬라가 2.8% 급락을 했습니다.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인데 테슬라는 요즘 자꾸 이제 가격 인하를 많이 해요. 가격 인하를 하면서 이 마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좀 주말부터 해서 뭐가 좀 이어지고 있죠. 지난 13일 중국에서 일요일날 중국에서 모델 Y와 모델 3 가격 추가 인하 소식이 있으면서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부담이었을 텐데 여기에다가 이거는 조금 가격 인하하고는 달라요. 다른데 계속 뭔가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 뭔가 경쟁에 계속 불을 붙이고 있다라는 건 또다시 확인이 된 그 이슈가 하나가 또 나왔는데요. 미국에서 모델 S와 모델 X의 저가 트림을 출시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주행거리를 기존 모델 S, 모델 X보다는 주행거리가 조금 더 짧아지는 뭐 그런 모델인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스탠다드 레인지라고 해서 얘들이 기존 종전 모델 대비해서 한 $10,000씩 좀 낮은 가격에 그런 트림을 좀 출시를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소식이 좀 전해졌고 주말 사이에 중국에서의 가격이나 합쳐지면서 마진에 대한 우려가 좀 나왔다라는 거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거리 또 전기차로 제품의 라인업을 확장했다는 측면에서는 이걸 완전 가격이나 이렇게 딱 볼 수는 없는데 자꾸 시장에서는 테슬라가 가격적인 요인으로 뭔가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낮추는 전략을 하고 있구나라는 해석은 나오죠. 그러면서 그런 마진에 대한 우려 계속 불거지고 있다.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세 번째는 페이팔입니다. 페이팔이 한 6% 정도 주가가 좀 많이 내렸어요. 모바일 결제 서비스 제공 기업인데 오늘 일단
한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. 먼저 행동주의 투자자 엘리엇이 작년 7월, 8월 이 페이팔 지분 확보했다고 하면서 그때 사실은 페이팔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었죠. 아무래도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오면 이것저것 기업의 체질 개선을 하도록 할 것이고 뭔가 주주들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회사를 이끌 수 있다, 코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기대감들이 많이 있었죠. 그랬는데 요 엘리엇이 2분기에 페이팔에 대한 지분을 모두 매각한 것으로 뒤늦게 이게 확인이 된 겁니다. 그러면서 일단 뭐 크게 달라진 것 같진 않은데 엘리엇이 떠났네, 그죠?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악재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엘리엇에서는 왜 지분을 팔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응답은 하지 않은 걸로 좀 전해집니다. 그래서 많은 언론사들이 엘리엇에 왜 팔았어?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마 답은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. 자, 그리고 지금 페이팔은 비용 절감 많이 하고 있고 요즘 리더십 변화도 많이 주고 있는데요. 사실 지금 CEO인 댄 슐만이 작년 연말쯤에 나 이제 회사 은퇴할 거야 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신임 CEO가 선임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알렉스 크리스라는 분인데요. 이분이 아마 9월 27일 날 그때부터 임기가 시작될 것 같은데 이분이 인투이투에서 한 20여 년 근무한 사람이라고 하고 막 이런 중소기업 파트 이쪽에 이제 총괄 부사장으로 지금까지 좀 근무를 했던 것 같은데 이분이 맡았던 그 사업 부문이 연평균 거의 23%의 성장을 보일 만큼 꽤 그래도 경영 능력이 있다, 리더십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분이 또 대규모 M&A를 잘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인물인 것 같아요. 그래서 9명의 후보 중에 요 알렉스 크리스가 선임이 된 거거든요. 그래서 요 분의 그런 경력이나 업적을 보면 페이팔이 어떤 것들을 하려나 보다라는 게 조금 그냥 해석이 되죠.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요 소식 자체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근데 그냥 지금 투자 심리도 안 좋았고 거기에 뭐 엘리엇도 떠났다고 하고 하니까 이제 주가는 좀 밀린 것으로 해석은 됩니다. 근데 차기 CEO가 얼마큼 또 잘 이끌지 요건 이제 기대감으로 저희가 남겨두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마지막은 DR 호턴입니다. 이 기업은 한 3%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. 미국 최대 주택 건설 기업입니다.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 DR 호턴 주식을 2분기에 600만 주 금액으로 따지면 약 7억 3천만 달러어치 매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게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. 근데 워런 버핏의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DR 호턴뿐만 아니라 같은 이 주택 건설 기업인 레나와 NVR 이 기업도 다 같이 이번 2분기에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뭔가 보는 거죠. 주택 쪽이 이제 뭔가 살아난다라는 걸 본다라는 거죠.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이런 또 투자의 하나의 힌트를 얻는다는 측면에서 이거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다만 이 주택 건설 기업들 몇 기업 사면서 대신에 액티비전 블리자드 그리고 GM 얘네 지분은 각각 70%, 45% 보유 지분 중에 이 정도씩은 매도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그러면서 GM은 역으로 한 2%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어떤 기업들에 사고 파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또 참고할 만하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십사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.